400억 원이 투입된 당진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 4개월 만에 시설물 파손과 탐방로에 물이 넘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7일에는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더 커질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회식과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이 강화됩니다. 당진에 부생수소 출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연간 수소차 13,000대 분량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4일 6명, 25일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당진과 아산, 부여가 각각 3명, 서천 2명, 논산과 금산 각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는 2,9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5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39.5%를 기록했으며 2차 대상자는 1.6%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주일 동안 공공부문에서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한 차례 이상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 위반이 번번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감염이 계속 확산될 경우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과 집합금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낚시나 캠핑 즐기러 바다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활동 전에 다소 귀찮더라도 물때는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은 슈퍼문 현상도 이어져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자동차 바퀴까지 차오릅니다. 해양경찰관이 급한 대로 밧줄을 이용해 고정에 나섭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 방파제에 세워둔 차들을 미처 빼지 못한 겁니다. 같은 날 태안 지역 다른 바닷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자동차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고가 집중된 시기는 대조기. 음력 보름과 금음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로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합니다. 지난 주말 침수 사고가 있었던 한 방파제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인데도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주변은 낚시객들로 붐빕니다. 현재 이곳은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약 3시간 뒤면 가장 높은 수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밤 새벽에 내려온 거야. 대조기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에는 한 해 20에서 30여 건이 신고되고 있고 최근 3년간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번 주가 비상입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올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뜨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기간엔 조수간만의 차가 평소보다 19%가량 더 커질 전망입니다. 침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구조가 쉽지 않은 만큼 스마트폰 앱 등에서 물때를 확인해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때 확인으로 저조 이전에 미리 안전지대로 이동하거나 애초부터 안 좋은 바다 날씨와 위험 장소는 피하는 게 상책이며 사고 대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장구를 철저히 준비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선 해로드 앱을 미리 설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전송해줘 보다 신속히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식이 26일 현대제철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부생수소 출하센터는 생산된 수소를 저장했다가 트레일러에 고압으로 적재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소 2,000톤이 당진 출하센터를 통해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공급됩니다.
이는 수소차 13,0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도 기존 수소 충전소에 공급되는 것보다 20% 이상 저렴해집니다. 현대제철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2030년까지 부생수소 6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계적으로 제철소와 주요 사업장의 수송용 트럭, 업무용 차량 등을 수소 연료 전지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서해선 KTX 직결을 이뤄낸 충남도가 앞으로는 서산 민항 유치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충남도는 우선 오는 28일 청와대를 찾아 정부의 관심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항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려 전방위적 유치 운동을 펴겠다는 구상인데요. 서산 민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20년 동안 난항을 거듭해 유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진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두고 부실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8년 동안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네, 그런데 조성 4개월 만에 시설물 파손과 또 탐방로에 물이 넘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당진 역천 생태하천입니다. 공사가 끝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산책로 보도블럭이 군데군데 깨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배수가 안 돼 산책로가 물에 잠기기 일쑤고 경관용으로 심어진 식물들은 잡초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좀 며칠이 지나서 갔는데도 그렇게 많이 온 비가 아닌데도 길이 보도블록 깔은 데가 다 물이 차 있더라고요. 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생태공원이라고 해갖고 큰 돈을 들여서 아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석한 것도 사실은 세금으로 인해서 한 거 아닌가요, 이거? 2013년부터 8년간 추진된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수질 정화 습지와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의 국비와 시비 3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목적은 생태계 회복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이지만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팻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꽃이나 풀이 없는 거 하고 제가 운동할 때 저 혼자거나 어떤 아줌마 하나 오시거나 한 명 오시거나 그러는데 이거를 300억을 민원이 잇따르자 당진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제초 작업 등의 예산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보도블럭 깨짐 현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조성 4개월 만에 부실 지적이 제기된 당진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깨지고 잠기고 방치된 시설을 바로잡는데 아까운 혈세만 또 낭비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25일 오전 11시 30분쯤 홍성 갈산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60여 명을 비롯해 헬기 석 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불은 임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산에서 작업 중이던 예초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올해 1분기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줄어든 반면 피해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 1분기 산불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은 2만 8천여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41% 늘어났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불씨와 논밭두렁 태우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산불이 발생하면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큰 불로 번지기가 쉽다며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6일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진로융합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고명환 장학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고명환입니다. 네, 먼저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어떤 곳인가요? 네,
진로융합교육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등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다양한 역할로 탐구하는 창의 융합 교육을 구현하여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진로 교육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교과, 핵심 역량,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찬학력을 실천하는 충남교육청 직속 기관입니다. 네, 26일 착공식이 진행됐는데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개원까지 남아있는 과정들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2018년 9월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 간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8월에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에 진로융합교육원 신축 부지를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신축공사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덕일 건축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진로융합교육원 진로융합 활동을 위한 전시체험 공간 구축 사업이 2021년 8월에 시작되어 2022년 8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정대로 2022년 9월 개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네, 크게 진로융합활동, 진로활동 지원,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네 꼭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진로융합활동은 충남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진로융합교육원을 방문하여 경험할 예정이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기초와 심화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진로 동아리, 대학연계 진로 전공체험, 충남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충남 창업체험센터,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정보 제공입니다. 맞춤형 진로상담과 고임 및 대입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권역별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로진학 박람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진로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학습 공동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자녀 진로공감 학부모 교육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굵직하게 네 가지 사항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이 충남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의 진로체험 기관들은 현재 직업 중심의 체험을 강조하고 정해진 과정만을 체험하며 학생 선택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진로융합활동이라는 충남교육청만의 고유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진로융합활동은 삶의 변화 속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융합적 탐구 활동을 통해 도전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생 스스로 융합적 성취를 이루는 경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융합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미래이동수단, 농업의 미래를 굽하다, 우리 지구를 구해줘, 소외된 곳의 새 생명을 예술과 IT 융합으로 표현하는 나 등 10개 주제의 34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교육, 인문학, 나눔 배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진로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고명환 장학사였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무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관련 대선 공약 2개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으면서 충남 지역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밝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가 검토 사업이란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2가지 사업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남 지역 표심을 겨냥해 제시한 대표적인 SOC 관련 공약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경우 충남 서산을 출발해 당진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있는 총 연장 322.4km를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조 152억 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선을 제외할 경우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중 유세에서 공약집에 딱 넣어놓았다고 직접 언급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충청산업 문화철도는 보령에서 부여, 청양, 공주를 거쳐 세종까지 연결하는 연장 86km의 단선 전철로 사업비는 2조 9,18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남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기에 충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해왔으나 또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됐습니다. 비록 충남도가 요구해온 서해선과 경부고속도로 직결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홍성과 서울 간 접근성이 45분으로 크게 개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포스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규모는 지난해보다 10곳이 많은 모두 70개의 업체를 지원하며 이들에게는 경영환경 개선금 최대 2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른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최근 수혜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충남도 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됩니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정부 정책과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해 노후 산단을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내년까지 노후 산단 15곳 중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정부가 공모하는 산단 개조 사업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당진시의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홍보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에서 이벤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김대건 신부의 캐릭터와 서체를 개발하고 웹툰과 동화책 등을 제작해 널리 알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올해의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이며 오는 8월 당진 솔무의 성지에서 탄생 200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신임 사장이 26일 태안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 효율성, 도전 등을 통해 서부발전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최근엔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